첫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약 12년 만에 에버튼으로 돌아온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첫 경기입니다. 모예스가 당시 은퇴한 퍼거슨의 후임으로 맨유 감독으로 가기 이전까지 그는 에버튼을 11년 넘게 이끌었었고, 당시 에버튼은 유럽 대항전에도 꽤나 자주 진출했던 그런 팀이었죠. 과연 모예스가 위기에 빠진 에버튼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일단 모예스 감독은 이전 팀이었던 웨스트햄에선 성적만 봤을 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도 있었고 꽤나 괜찮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재계약에 실패한 것은 모예스 감독의 전술이 현대축구와는 거리가 먼, 바쁘게 말하면 구식 전술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하지만 중위권 정도를 기대하기엔 개인적으로 아주 적합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강등권과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에버튼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메리 감독의 빌라는 박싱데이 2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후 레스터와 FA컵에서 웨스트햄을 잡으며 공식전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FA컵에서 상대가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인 웨스트햄이었던 만큼 와킨스나 틸레만스 그리고 베일리 등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에버튼은 3부 리그 팀을 상대하면서 은디아에와 이드비사 개 정도를 제외한다면 주전 자원들을 모두 합칠 수 있었죠. 모예스 감독의 에버튼 2기 데뷔전이긴 하지만 모예스 감독에게 프리미어리그는 아주 익숙한 무대이고, 게다가 에버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듯 편안하게 경기를 준비했을 겁니다. 또한 모예스 감독이 웨스트햄 시절 에메리의 빌라를 상대로 역습 전술을 준비해와서 경기를 꽤나 잘 풀었던 경기들이 많았었다는 점에서 에버튼의 플러스 0.1승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공식전 8연승 가도로 엄청난 페이스인 뉴캐슬은 이 기간 빌라, 맨유, 토트넘, 아스날 등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했는데요. 8경기 중 5경기를 클린시트로 끝냈고 단 3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득점은 23골을 기록했는데 경기당 4골에 가까운 엄청난 수치로 공격진들의 활약이 대단한 모습인데요. 알렉산더 이삭은 최근 9경기 중 8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으며 10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5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죠. 하지만 이삭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조력자들의 활약도 대단한데, 앤서니 고든의 경우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5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제이콥 모피도 최근 어시스트 능력이 물이 오른 모습으로 지난 5경기에서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였던 아스날전에서 이삭에게 득점을 떠먹여주면서 이삭의 연속 동기 득점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었죠. 하지만 뉴캐슬이 주중 FA컵 4부 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꽤나 사용한 것은 아쉬웠는데, 국대와 클럽으로 소화하는 경기 시간을 보면 휴식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 기마랑이스와 앤서니 고든이 후반전을 전부 튀었습니다. 4부 리그 팀과의 경기이긴 했지만 전반전을 동점으로 끝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주전급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 뉴캐슬의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후반전 2골을 추가하면서 3대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16라운드 승격팀 입스위치에게 패배한 이후 게리 오닐 감독이 경질되었고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근데 울브스는 역시 포르투갈 감독이랑 잘 맞는 걸까요? 페레이라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레스터 원정에서 0대3 대승을 기록하더니 다음 맨유와의 일정에서도 또 한 번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2대0 승리, 그리고 토트넘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감독 교체 효과를 제대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노팅엄에게 0대3 대패를 기록하긴 했지만요. 주중 FA컵 브리스톨 시티 원정에 있었고 상대가 챔피언십 리그의 팀인 만큼 울브스도 쉽게 볼 상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는지 풀투전을 투입하는 모습이었고 결과는 울브스의 1대2 승리였습니다. 뭐 일단 FA컵 4라운드 진출은 좋은 일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에 비해 울브스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유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울브스가 감독 교체 이후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놀라운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나 뉴캐슬의 상승세가 현재 꺾일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뉴캐슬의 승리가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주중 FA컵 일정에서 맨유를 상대했고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습니다. 상대가 맨유였던 만큼 로테이션은 어려웠고 연장전 혈투 끝에 탈락이기 때문에 팀의 사기면에서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북만던 더비를 앞두고 큰 손실이 있었던 아스날입니다. 특히 메데고르, 하베르츠, 마갈량이스, 살리바 등 핵심급 선수들이 120분을 소화했고 3일 만에 다시 리그 일정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 공식전 3경기 무승에 그치고 있는데 카라바오컵에서 뉴캐슬에게 탈락했고 FA컵까지 탈락했으니 이번 시즌도 아스날이 무관으로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리그와 챔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리그는 리버풀과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챔스는 실력뿐만 아니라 대진운도 상당히 많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전반기엔 외대고로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부카요 사카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2월 말은 되어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폼이 올라오는 듯 보였던 가브리엘 제즈스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어버렸고요. 토트넘 역시 주중 FA컵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2부 리그, 3부 리그도 아닌 5부 리그 팀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잉글랜드라지만 5부 리그 선수들은 축구 외 다른 본업이 따로 있거나 B클럽 아카데미 선수들이 뛰는 리그인데 토트넘으로선 아무리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되었다지만 선수들의 연봉 차이나 팀의 위상 차이를 생각하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수준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스날이 최근 3경기 승리가 없고 연장전 혈투까지 치르고 왔음에도 1.5대 배당에서 더 하락하여 1.4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유이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북만던 더비는 잉글랜드에서도 손에 꼽는 치열한 더비일 때 이렇게 낮은 배당은 제가 배팅하고 난 뒤 처음 보는 배당입니다. 물론 아스날이 최근 막대결 현장에서 압살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두 팀 똑같이 연장전을 치르고 왔지만 아무래도 아스날 쪽이 출혈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의 프렌드로 추천드립니다. 토트넘의 플러스 1.5 핸디캡 승리 배당도 1.8배 정도 나오는데 이거 너무 꿀배당 같아 보여서 오히려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